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상적 지주로 알려져 있는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 다리아 두기나가 자동차 폭발로 사망했습니다. 두기나는 가족 단위의 한 모임에 참석한 뒤 귀가하다 누군가 차량에 설치해 놓은 폭탄이 터져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러시아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폭탄은 그녀가 몰던 토요타 랜드크루저 차량 운전석 아래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두기나는 토요일 저녁 모스크바 외곽 보르쉐비아제미 부근에서 변을 다겼는데 차량은 알렉산드르 두긴의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이른 저녁 두긴은 모스크바 외곽의 한 가족 단위 페스티벌에서 전통과 역사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고 원래는 딸 두기나와 함께 귀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별도의 차편으로 가기로 했는데 두긴의 차를 몰고 가던 두기나가 변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폭탄 테러는 원래 알렉산드르 두긴을 목표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두긴은 폭사 현장에 달려가 참변을 보고는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29살인 딸 두기나는 언론인으로 푸틴 대통령의 특수 군사작전을 열렬히 지지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실패한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두기나는 사망 몇 시간 전 솔로비오프 라이브에도 출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그녀는 서구가 자기네들의 의지를 다른 나라에 관철시키려 시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구는 평화협정 논의도 멈추고 있다면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는 관심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특수 군사작전은 서구가 추구하는 세계 패권의 관짝에 마지막 못을 박아 봉인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서구는 우크라이나는 최후의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싸우라면서 키예프에 대한 공세적 지원을 확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논조 때문에 이달에 영국은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정보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도네츠크 공화국 지도자 데니스 푸실리는 우크라이나 정권 테러분자 소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지금 당국이 면밀하게 수사 중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소행이라는 게 확실시되면 키예프 정권의 국가적 차원의 테러로 규정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젤렌스키의 보좌관 미하일 포돌약은 이번 사건과 우크라이나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키예프는 테러 정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모스크바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두긴은 그의 강력한 반서방, 신유라시안 사상으로 유명합니다. 러시아적 세계를 의미하는 루스키 미르라는 개념을 풍부하게 해준 이론가입니다. 서구권에서는 그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뒷받침하는 사상가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칭해 푸틴을 보좌하는 라스푸틴이다, 극우 사상가다, 국수주의자다, 호전적인 팽창주의자 등등의 여러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긴이 푸틴에게 영향은 미쳤겠지만 크렘린이 공식적으로 무슨 관계라고 밝힌 적은 없습니다. 알렉산드르 두긴은 일찍이 우크라이나 분쟁을 예견했습니다. 푸틴의 라스푸틴 또는 푸틴의 브레인이라고 서구가 지칭하는 두긴은 그의 사상이 푸틴 대통령과 집권 엘리트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포런 팔러스는 2014년 그가 러시아의 팽창 정책을 배후 조종하고 있다면서 10대 글로벌 사상가로 선정했습니다. 두기는 소련이 붕괴돼 러시아가 사상적 공백을 거치면서 경제가 파탄난 1990년대 많은 보수 성향의 글을 써서 유명해졌습니다. 두기는 특히 매서운 반서방 스탠스가 트레이드마크입니다. 그는 유라시아 대륙에 거친 강력한 러시아 제국을 꿈꿨고 러시아의 사명은 지구의 무분별하게 사방으로 뿌리를 뻗치고 있는 서구 리버럴 모델에 대항하는 굳건한 간성으로 남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알렉산드르 두긴은 1997년 The Foundation of Geopolitics, The Geopolitical Future of Russia라는 책을 내는데
여기서 우크라이나 유혈 사태를 예견했습니다. 이 책은 러시아군 참모 아카데미에서도 교재로 사용됐습니다. 러시아가 그리고 있는 지정학의 구도를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입니다. 미국인들이 그의 저서에서 영감을 받은 푸틴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 질서입니다. 러시아는 제3의 로마로 묘사됩니다. 동로마 제국의 정통성을 계승한 제국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유럽은 프랑스와 독일이 하나의 블록이 되는 게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은 혼란 속에 분열되는 것으로 그렸습니다. 미국도 혼란으로 분열될 것이며 미국과 영국이라는 앵글로색슨은 대서양으로부터 고립될 것으로 그렸습니다. 페르시아가 중심인 이란, 인도, 베트남은 러시아의 동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동맹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남태평양은 살아남는다면 일본이나 중공의 판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공을 견제하고 봉쇄해야 할 대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위구르와 동북지역 같은 러시아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은 완충지대가 되는 게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중공의 남부는 미래 혼란으로 분열될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두기는 이 책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이라는 것은 러시아에 있어서는 부정적이며 자칫 무력 분쟁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기는 우크라이나는 제정 러시아나 소비에트 시절처럼 일정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받고 러시아에 반드시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키예프의 마이단 폭동 이후 크림 반도를 국민투표를 통해 러시아에 귀속시킨 결정을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푸틴 대통령이 독일 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의 한 대목을 보시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크림을 병합하면서 러시아군이 총 한 방 쏘지 않았다면서 군사적 침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았고 군의 크림반도 진주는 민주적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을 우크라이나 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자발적인 국민투표를 거쳐 러시아에 귀속됐다면서 미국과 EU는 그 합법성에 시비를 걸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소보를 멋대로 독립시키고 이를 인정한 것은 서구의 이중잣대라면서 국제법은 철저히 무시됐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와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방은 상호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규칙을 멋대로 바꾸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자신이 서구의 친구도 배우자도 아닌 러시아 연방의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억 4,600만 국민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에 두기는 모스크바 국립대 국제관계학부에서 5년 동안 강의를 하다 교편을 놨습니다. 알렉산드르 두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도 옹호했습니다. 그는 1991년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이 키예프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과 반러 세력들을 지원함으로써 분쟁에 기름을 부었다고 말했습니다. 애당초 우크라이나의 독립은 앵글로색슨이 연출했고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는 게 그의 견해입니다. 두기는 3월 짜르그라드 TV 옵에드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와 싸우게 하는 것은 서구의 오래된 지정학적 전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은 소련 시절 인위적으로 그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는 국가로 존재한 역사가 없다면서 지금의 영토는 역사의 우발에 따른 것이고 볼셰비크의 행정구역 획정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천명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레닌의 작품이라면서 특수군사작전의 정당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4월 터키신문 튀르키예 가제테시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지금 단극 세계를 강요하려는 나라들과 싸우고 있으며 이 전쟁에서는 절대 질 수 없다. 지게 되면 전 세계가 화염으로 불타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2부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